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이 넓은데도 물건이 자꾸 쌓이고 정리가 안 되는 거 언젠가 쓸 거야. 나중에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택배 박스도 비닐봉지도 플라스틱 용기도 다 모아두시는 거.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70평 아파트 사는 사람도 물건 못 버리고 집이 지저분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반대로 작은 집에 사는데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못 버리는 사람은 못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73살 최은희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사업을 해서 꽤 성공한 편이었죠. 자식들도 모두 잘 커서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70평이 넘는 대형 평수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죠. 15년 전 이사 왔을 때 최은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주방, 방도 4개나 되고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둘째 딸 지혜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최은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 우리 지혜. 무슨 일이야?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옆에는 비닐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쇼핑백들이 걸려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최은희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게 택배 온 거 아직 정리 안 했어. 정리를 안 한 게 아니라 박스를 안 버린 거잖아요. 이게 몇 개예요? 지혜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0평이 넘는 넓은 거실인데 소파 뒤편에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 비닐봉지, 아이스크림통, 플라스틱 용기, 종이 쇼핑백, 우유팩. 거실 한쪽 벽면에는 옷가지들이 의자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잡지들과 신문들이 한 뼘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이 넓은 집을 왜 이렇게 써요? 최은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다 쓸 건데 뭘 쓴다고요? 이 택배 박스를요? 아이스크림 통을요? 지혜는 아이스크림 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작년쯤? 작년요? 1년 넘게 안 쓴 걸 왜 안 버려요?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김치 담을 때 쓰고, 반찬 담을 때 쓰고. 지혜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이 얼마짜리 아파트예요? 강남 대치동 70평인데 왜 이렇게 사세요? 지혜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옷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 상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침대에서 주무시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자. 엄마, 제발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청소업체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지혜는 작은 방 문도 열어봤습니다.
그 방은 아예 물건 창고였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스들과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방은 대체 뭐예요? 방이 4개나 되는데 한 개는 창고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정리를 못했어. 지혜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아시죠? 우리 애들이 할머니 집에 오기 싫어해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숨이 답답하대요. 최은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엄마, 돈이 없어서 이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지혜는 1시간쯤 있다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최은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70평이 넘는 이 넓은 집, 얼마나 갖고 싶었던 집인데 지금은 물건들로 가득 차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최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는 이걸 못 버리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날 밤 최은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자꾸만 지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할머니 집에 오기 싫어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주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지저분한 할머니, 더러운 집. 최은희 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최은희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부자든 가난하든, 넓은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못 버리는 사람은 못 버립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그날 밤 최은희 씨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지혜가 지적했던 그 물건들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해야지. 이거 다 치워야지. 최은희 씨는 큰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버리기로 했습니다. 소파 뒤편에 쌓인 택배 박스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접으면 나중에 택배 보낼 때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버려야 하나? 최은희 씨는 한참을 그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명절에 친척들한테 선물 보낼 때 멀쩡한 걸 왜 버려? 결국 박스를 접어서 다시 소파 뒤에 놓았습니다. 다음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씻으면 되는데 김치 담을 때 쓰면 되잖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트 쇼핑백이었습니다. 이건 쓰레기 버릴 때 쓰는데 요즘 쓰레기 봉투 비싸잖아. 또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1시간 동안 물건을 만지작거렸지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건 딱 3개뿐이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 버리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은희 씨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했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남편 민철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소. 민철 씨는 거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지혜한테 전화 왔던데 집 좀 정리하라고 했다면서요. 최은희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응, 정리하려고 했는데 뭐요? 아직도 이 모양이잖소. 민철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소? 이거 다 버리라고. 우리 집이 얼마짜린데
이렇게 살면 되겠소? 그게 쓸 건데 뭘 쓴다는 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민철 씨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물건이 가득한 그 방을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요? 방을 방으로 안 쓰고 창고로 쓰고 있잖소? 미안해. 내가 치울게. 당신이 치운다고 했다가 벌써 몇 년째요? 나는 이제 지쳤소. 청소업체 불러서 다 버릴 거요. 안 돼. 최은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야. 당신이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민철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물건? 쓰레기를 물건이라고 하는 거요? 쓰레기 아니야.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부부는 한참 동안 다퉜습니다. 결국 민철 씨는 화가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최은희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아니, 텅 빈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가득한 거실. 70평이 넘는 이 넓은 집이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은희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은희 씨는 매일 아침 오늘은 버린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났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금요일 아침, 최은희 씨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아서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최은희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산책이라도 나가자.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그런지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은희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0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랗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단지 내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최은희 씨만 혼자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버려야 하는데 손이 안 가는 그 순간들, 가족들과 다투고 혼자 눈물 흘리는 밤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물건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한 15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최 선생님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김정숙 씨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최은희 씨보다 2살 많은 75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아,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김정숙 씨는 최은희 씨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집에서 타왔는데 나눠 마셔요. 아, 괜찮습니다. 에이, 사양 마시고 날씨 좋은데 같이 마셔요. 김정숙 씨는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최은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고
어디선가 기분 좋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숙 씨가 커피를 다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최은희 씨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에이, 나도 나이 먹어서 다 알아요. 자식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은희 씨는 김정숙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정숙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 비슷해요. 자식 아니면 뭐 때문에 마음 아프겠어요. 최은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선생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 뭘 숨기겠어요. 최은희 씨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물건으로 가득한 것, 딸이 와서 놀라며 화낸 것, 남편과 다툰 것, 손주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것.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눌러왔던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버려야 하는 건 아는데 손이 안 가요. 하나하나 보면 다 쓸 것 같고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김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은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 선생님. 네, 나도 그랬거든요. 최은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김정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김 선생님도요? 그럼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도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최은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김 선생님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집도 방 하나가 완전히 물건 창고였어요. 거실도 물건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은데. 김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왜 내가 물건을 못 버리는지, 그 이유를. 이유요? 그게 뭔데요? 김정숙 씨는 최은희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최은희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통제감이요? 네, 통제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김정숙 씨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건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들은 우리 말 안 듣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최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건만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버릴지 말지, 간직할지 말지.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통제 영역이에요. 최은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정숙 씨의 말이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못 버리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욕심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지배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예요. 최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김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통제감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곳이요?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루를, 우리 선택을. 김정숙 씨는 최은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건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건에게 통제당하는 거예요. 진짜 통제는 이건 필요 없어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버려도 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최은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나도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5년을 헤맸거든요. 김정숙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혼자 하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은희 씨는 계속 김정숙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통제감, 물건에게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통제하는 거.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은희 씨는 김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 최은희예요. 네, 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김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가도 돼요? 정말요? 지금요? 네, 30분 뒤에 갈게요.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은희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들어서며 현관을 둘러봤습니다. 택배 박스, 비닐봉지, 쇼핑백들. 김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생님 앉으세요. 먼저 이야기부터 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정숙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5년 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듣고 싶어요. 첫째, 나는 작게 시작했어요. 김정숙 씨는 손가락을 하나 펴며 말했습니다. 한 번에 다 버리려고 하면 압도당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딱 3개만 버리기로 했어요. 3개요? 네, 딱 3개. 아침에 일어나서 3개만 골라서 버렸어요. 택배 박스 하나, 비닐봉지 하나, 플라스틱 통 하나. 그게 다예요. 최은희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나요? 우리 집은 물건이 너무 많은데. 김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3개면 일주일에 21개예요. 한 달이면 90개예요. 1년이면 1095개예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되더라고요. 최은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김정숙 씨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둘째, 버릴 때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이요? 네,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린다. 딱 이것만 지켰어요. 김정숙 씨는 세 번째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셋째, 버릴 때 언젠가라는 말을 금지했어요. 언젠가요? 네, 언젠가 쓸 거야.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 말을 하면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쓴다. 최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네 번째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넷째, 버린 후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게요?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꺼내보지도 않고, 아, 그거 버렸는데 필요한데.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 김정숙 씨는 마지막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버린 자리에 다시 물건을 채우지 않았어요. 아, 그건 저도 알아요.
아니요, 최 선생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빈 공간을 못 견뎌 해요. 뭔가로 채워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버린 자리를 그냥 비워뒀어요. 아무것도 안 놓고 그냥 텅 비워뒀어요. 김정숙 씨는 최은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요? 빈 공간이 주는 평화. 그걸 처음 느꼈어요.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숨이 막혀요.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은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요. 최은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선생님,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도 했는데 왜 못해요? 김정숙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시작해요. 오늘 딱 3개만 골라봐요. 지금요? 네, 지금이요. 내가 같이 있어 줄게요. 최은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소파 뒤편에 쌓인 물건들을 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택배 박스였습니다. 1년도 더 된 박스였죠.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린다. 최은희 씨는 박스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통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물건, 비닐 쇼핑백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쓴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딱 3개. 최은희 씨는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최 선생님.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요. 이게 끝이에요? 네, 오늘은 이게 끝이에요. 내일 또 3개 버리면 돼요. 최은희 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후련함이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선택했어. 내가 결정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통제감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물건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날 밤, 최은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3개 버려야지. 아침을 먹고 최은희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제 버린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뒤편에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을 비워두는 거야. 최은희 씨는 오늘 버릴 물건을 골랐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하나, 우유 팩 하나, 종이 쇼핑백 하나,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쉬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은희 씨는 아침 루틴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물건 3개를 버리는 것, 4개를 버리고 싶었지만 김정숙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딱 3개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은희 씨는 21개를 버렸습니다. 소파 뒤편 공간이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남편 민철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거실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 오, 그래요? 좋네요. 민철 씨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은희 씨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물건이 가득한 그 방,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스와 쇼핑백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최은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 못하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은희 씨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예요. 네, 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저 작은 방을 봤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정숙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 방은 아직 손대지 마세요. 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실만 집중하세요. 작은 승리를 쌓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방도 언젠가는 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최은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욕심내지 말자.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2주가 지났습니다. 최은희 씨는 42개를 버렸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이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은희 씨는 마트에 갔다가 예쁜 쇼핑백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가져왔을 겁니다. 언젠가 쓸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아. 지금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는 거야. 최은희 씨는 쇼핑백을 그냥 두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얻은 게 아니라 뭔가를 안 가져온 건데 왜 이렇게 뿌듯할까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최은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다 안 됐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와라.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은희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와 손주 둘이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현관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현관이 깨끗했습니다. 택배 박스도, 비닐봉지도, 쇼핑백도 없었습니다. 정리했어. 지혜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뒤편이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최은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어. 아직 다 안 됐지만 손주 민준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이 넓어졌어요. 지혜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3개씩 버렸어. 3개요? 응, 딱 3개씩. 욕심내지 않고.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잘못 살고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안 하셨어요. 다만 조금 힘드셨던 거예요. 그날 오후, 최은희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고 지혜는 부엌에서 최은희 씨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혜 가족이 돌아간 뒤 최은희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아니, 텅 빈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은 거실. 최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바꿨어. 하루 3개씩. 여러분,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3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작은 승리를 쌓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와 있을 겁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은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물건 3개를 버리는 것,
그게 최은희 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최은희 씨는 540개를 버렸습니다. 거실은 이제 정말 거실다웠습니다. 소파 뒤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도 깨끗했고 바닥도 훤히 보였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쌓여있던 옷가지들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최은희 씨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작은 방도 시작했습니다. 김정숙 씨가 말했던 대로 때가 되니 자연스럽게 시작되더군요. 하루에 3개씩 천천히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최은희 씨는 작은 방에서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바닥이 보이지 않던 그 방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철 씨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소. 민철 씨는 거실을 보더니 여전히 감탄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이렇게 바꿨소? 하루에 3개씩이요. 그게 뭐요? 하루에 딱 3개씩만 버렸어요. 욕심내지 않고. 민철 씨는 작은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버렸어요. 민철 씨는 최은희 씨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내가 미안했소. 그동안 잔소리만 했네.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큰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들었어요. 집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응, 좀 정리했어. 엄마, 우리도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집 가고 싶대요. 최은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딸 가족과 작은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진짜 넓어요. 우리 술래잡기 할 수 있겠다. 딸들은 부엌에서 최은희 씨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 이 많은 걸. 혼자 아니었어. 김정숙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누구세요?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예전에 나처럼 그랬대. 그분이 방법을 알려주셨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최은희 씨는 딸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3개씩만. 둘째, 1년 안 쓴 건 버린다. 셋째, 언젠가라는 말 금지. 넷째, 버린 후 뒤돌아보지 않기. 다섯째, 빈 공간 채우지 않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해봐야겠어요. 우리 집도 물건이 많거든요. 최은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 욕심내지 말고. 하루 3개씩이면 돼. 저녁을 먹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70평이 넘는 넓은 거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함께 앉을 공간이 생겼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최은희 씨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가족들이 돌아간 뒤 최은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민철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 집이 이제 진짜 집 같소. 최은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실, 넓은 공간, 숨 쉴 수 있는 여유. 최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물건으로 채운 게 아니라 물건을 비웠더니 진짜 중요한 것들이 채워졌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최은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버릴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은희 씨는 여전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필요 없는 게 있나? 작은 메모지 하나, 다 쓴 볼펜 하나, 낡은 행주 하나,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딱 3개. 이제 이건 최은희 씨의 삶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싸는 삶이 아니라 물건을 선택하는 삶, 통제당하는 삶이 아니라 통제하는 삶. 여러분, 최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강남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물건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향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 3개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세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나요?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넓은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못 버리는 사람은 못 버립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딱 3개만. 욕심내지 마세요.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리세요. 언젠가라는 말은 금지하세요.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버린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빈 공간을 다시 채우지 마세요. 그 빈 공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세요. 물건으로 통제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선택할 때 진짜 통제감을 얻는 겁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물건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개씩, 천천히, 꾸준히. 6개월 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